8월 31일 주스레전 애니메이션 2기 시부야 사변편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화제가 된 것은 역시 오프닝 영상. 주스레전은 1기 방영 당시에도 오프닝이 큰 주목을 받았고 2기 과거편도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대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부야 사변편 오프닝도 오늘 기준 300만 재생수를 기록, 1000만 정도는 가볍게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프닝의 중요한 장면과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편의 테마가 푸른 봄이었다면 시부야 사변편의 테마는 붉은 밤. 이것은 고조의 아오와 아카의 데뷔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고전 측과 주령 측이 열을 지어 토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처음 영상을 봤을 때는 고전 측이 들고 있는 이 깃발이 나가레바타로 보였는데 이것은 전쟁에 임할 때 자군을 과시하기 위해 내거는 깃발입니다. 시부야 사변은 인관과 주령의 존엄을 건 싸움, 지금부터 총력전에 임하는 양측의 강한 각오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는데요. 오프닝 영상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원화를 보면 시온하타라고 하는 장례 도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적은 4개의 깃발로 영상에는 그중 2개가 보이며 옛날에는 화장장이나 묘지에 고인을 배웅할 때 이것을 들고 열을 지어 이동했습니다. 즉, 이 장면은 장례 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기 이쿨의 오프닝도 검은 우산, 꽃다발, 향의 연기 같은 묘사가 있어서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기도 2기도 장례식을 의식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조와 켄자크. 이 장면은 과거편 오프닝과 이어지는 연출이죠. 과거편에서는 둘이서 최강이라는 의미로 고조와 게토가 반을 나눠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술사 측과 주령 측 각각의 리더로서 그려졌습니다. 주스레전 타이틀 뒤로는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가 보이고 이어서 지하로 이동합니다. 자세히 보면 5층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조와 특급 주령의 전투는 지하 5층 후쿠토 신선홈이 배경이므로 제작진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점은 팬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장면, 원작에는 하나미가 막고 있던 구멍에서 대량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묘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마치 피 속에 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서 확실한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고조 vs 특급 주령의 전투는 시부야 역내에서 시작되어 그곳에 있던 대량의 일반인이 말려들었으므로 이때 사망한 사람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번데기에서 성충이 태어나는 모습, 이것은 마히토가 영혼의 본질을 깨우쳐 편살 즉영체로 진화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어서 옥문강 개안, 살아있는 결계, 겐신의 말로 옥문강이 봉인할 수 없는 건 없다. 옥문강이 고조의 정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해 켄자크가 가지고 이동할 수 없게 된 장면으로 고조 사토루의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나오비토, 마키, 노바라, 이지치, 니타, 나나밍, 이노, 후시그로가 차례로 등장. 신사 내부로 들어서는 쿠사카베, 메이메이, 우이우이, 이누마키, 판다, 이타도리. 우이우이가 메이상의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인파 속 홀로 서 있는 고조. 이 장면은 과거편에서 게토와 헤어지던 고조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철한 인간을 죽이며 신이 난 마히토. 시부야 사변에서 특급 주령은 모두 인간을 죽이지만 마히토가 특히 기분 나쁜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켄자크, 하나미, 조고, 초소, 나곤이 선로를 걷고 있는 장면. 아마 시부야 역을 향해 이동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히토가 없는 이유는 그는 개조인간을 가득 채운 전철을 시부야 역으로 보낸다는 임무를 맡아 처음에 혼자만 다른 역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쿠나의 손가락과 납골당 앞에서 괴로워하는 이타도리. 주오고가 기절한 이타도리에게 스쿠나의 손가락 10개를 먹인 장면으로 그 후 이타도리는 일시적으로 스쿠나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대량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쭉 그는 죄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대량 살인을 암시하는 납골당은 마히토전에서 절망한 이타도리를 일으켜 세우는 토도의 대사에도 배경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어간 동료들이 정말로 패배하는 일은 없어. 흩어져간 죽음의 의미나 이유를 찾는 건 때로는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이 된다. 그럼에도 너에게는 무엇이 맡겨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발을 멈추지 마라. 그것이 주술사로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벌이다. 너무나 어른스럽고 듬직한 토도의 모습에 저도 정말 감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촛불이 비치는 것은 특급 주령들, 진화전 나곤, 조고의 화염, 보살 같은 모습의 하나미, 석가와 같은 포즈의 마히토 등 마치 백귀야행을 보는 듯한 그림체였습니다.
이어서 토도, 이것은 개조 인간을 죽이기 직전 용서해라 가련한 영혼들아 라고 말하며 펜던트에 입을 맞추는 장면. 이후 펜던트 안에는 토도가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의 사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감동과 웃음을 주었죠. 얼티밋 메카마루 모드 앱솔루트.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감싸 쥐고 눈물을 흘리는 미와. 이 장면은 미니 메카마루를 통해 마지막으로 미와에게 마음을 전하는 씬입니다. 시부야 사변 PV를 볼 때 메카마루에서 미와로 이어지는 구도는 제작진이 의식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 오프닝에도 또다시 메카마루 다음으로 미와를 등장시킨 걸 보고 제작진이 참 주술회전 찐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염과 함께 이타도리가 스쿠나로 변하는 장면, 아마 다중혼 발체 안에 있는 마히토의 시선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바로 이어서 스쿠나도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마히토가 0.2초 영역 전개를 했을 때 스쿠나의 생등 영역 안에서 대면하는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연출이 너무 멋있었고 스쿠나의 뻔뻔한 미소가 참 좋았습니다. 다수의 뼈가 형태를 잃어 무언가가 탄생하는 씬, 이 모습은 다곤입니다. 다곤은 주태였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가 변태에서 이렇게 진화하는데요. 원작에서는 대량의 뼈를 토한 후 탈피, 그리고 성체가 출현했지만 오프닝을 보면 다곤의 진화는 애니 오리지널 연출로 표현될 것 같습니다. 나오비토, 나나밍, 마키, vs 다곤, 이타도리, 토도, vs 마히토, 토도의 부기우기, 이타도리의 흑섬도 제대로 그려졌고 마히토의 신난 표정과 이타도리의 열받은 표정의 대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왔을 뿐이지만 1기의 하나미 전보다 작화가 더 좋아진 느낌이 드네요. 조고 vs 스쿠나, 존재하지 않는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초소. 마치 비처럼 표현된 것은 메카마루의 작전대로 이타도리가 스프링클러를 부숴 물이 쏟아지게 만든 상황을 나타냅니다. 나곤전에서 후식으로 토우지의 난입, 제닌가의 저주를 이어받아 태어난 자, 그 저주를 버리지 못한 자, 그들은 목격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자의 드러나는 육체, 그 약동을. 원작을 읽을 당시 토우지 난입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게게 선생이 파파구로 참 좋아하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이걸 애니로 보는 날이 오네요. 다음은 켄자크가 매기 주령을 불러내는 씬. 이것도 원작에 있는 장면이지만 밑에서 비추는 앵글과 연출이 훨씬 멋있었습니다. 까마귀와 함께 등장하는 메이메이. 메이메이는 앱이나 포창 할멈과 연속 전투를 하는데 이것은 전부 선로에서 이루어졌고 오프닝에도 이 배경이 제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프닝에서 가장 화제라고 할까요? 문제의 장면은 이것. 장렬하는 화염 속 전신이 불에 탄 채 필사적으로 일어서는 나나미가 등장해 나나미 팬들의 멘탈을 부숴버렸습니다. 원작에서는 상반신 반쪽만 탄 모습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오프닝에서는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의 레벨로 태워버렸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애니 오리지널 연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후식으로 메구미 vs 파파구로. 메구미 성우분의 코멘트에 따르면 시부야 사변은 원작에서 그려지지 않은 부분을 보완한 표현이 다수 있었던 것 같고 파파구로와의 전투신도 추가 장면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기사키가 의자에 둘러싸여 왼쪽 눈을 가리고 위를 보는 씬. 이 의자는 쿠기사키의 인생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자리가 처음 나온 것은 주술의 전 7권.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가 시부야 사변에서 마지막의 마지막에 이것이 다시 등장했을 때 아주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을 가린 것은 교묘하게 스포를 피해갔네요. 이에이리가 담배를 피고 있는 씬, 학생 시대를 떠올리며 5년 만에 금연에 실패하는 장면인데요. 이후로 참았던 욕구가 폭발했는지 헤비 스모커가 되어버립니다. 다음은 고조 사토루. 뒤에 개문한 옥문강이 있는 걸 보면 옥문강 개문 후 켄자크가 눈앞에 나타나 고조의 뇌 속에 3년간의 푸른 봄이 흘러 넘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부야 사변에 등장하는 장인 러쉬, 스쿠나의 복마어주자, 마히토의 자폐 원동과 다곤의 술식 해방, 사루루 용군, 조고의 화염, 초소의 적혈 조술 천열, 토도의 부기우기, 후시구로의 파라검, 이계신장 마허라 소환, 고조의 무량공처. 연출이 너무 멋있고 손의 움직임이 정말 아름다워서 몇 번이나 돌려보았습니다. 상공에서 본 도쿄, 이어서 켄자크와 고조가 등장하는데 고조가 안대를 내리고 있습니다. 1기 오프닝의 고조가 안대를 올리는 장면과 대조되는 부분이 재밌는데요. 이것은 평범하게 고조의 봉인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것, 고조의 유관 소실설, 특히 고조가 왼쪽 유관을 잃는다는 설이 또다시 부상했습니다. 아마 작가도 제작진도 유관 소실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1기 오프닝, 팬텀 퍼레이드 오프닝 무비에 이어
이번에 또 이런 암시를 넣은 것은 왠지 작가와 제작진이 재밌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고전 측 술사와 이타도리가 그려지며 종료. 이 장면에서 밤과 아침 사이 막 동이 트려고 하는 묘사가 참 절묘하다고 느꼈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특급 주령은 전부 사라지지만 고전 측이 잃은 게 너무 많아서 실상은 패한 전투인데요. 길고 길었던 피에 물든 붉은 밤이 끝나고 찾아온 아침, 동료들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이타도리, 그러나 혼자가 아닌 이타도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토도의 대사, 그 말의 의미를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